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저희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벤골드 조범수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시장 시황상부터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그래도 강보한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 하락하고 있죠. 간밤 미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오늘 밤 열리는 미증시도 조기 폐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유동성 악화에 따른 우려감 속에 지금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 오늘 하루 남긴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늘 이제 하락하는 연휴에 대해서도 휴장일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휴장일도 이유가 되고 오늘 중에 나온 소식 내지는 어제까지 연속적으로 여러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가장 큰 뉴스 같은 경우에 전일 있었던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가 시장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으실 테지만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내지는 B컷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일반화론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경기 성장률 평가 같은 경우에도 24년, 내년 25년도까지도 경기 성장 평가율이 하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 오늘장에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씀하신 휴장 뉴스, 금리 인하 경기와 관련된 침체 관련 뉴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있었어요. EU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지원을 하지 않느냐, 남한도 무기전을 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복합적인 뉴스들 때문에라도 오늘 현재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점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입니다. 참 특이한 모습인 것 같아요. 유럽, 대한민국 내지는 뭐 중국, 여타 국가들은 지금 경기 지표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서두르면서 경기가 안 좋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표가 계속 좋아요. 계속 지표가 좋은 상황을 만들면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은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오늘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권에 대해서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는 반도체주들이 반등 시도하는 모습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일단 지수물과 연동성을 가져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이제 대달이면은 12월이죠. 12월이고 이제 금방 올해 24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경기 침체가 키워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전략을 꼭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일단 중간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그리고 선물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측면에서는 풋옵션 매수가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중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일단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네요. 최근에 신용 내지는 신용 잔고를 확인했었을 때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던 지점만큼 이미 신용이 다 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만 끝난다면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와 신용 잔고가 정리되었다는 이슈로 반등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번 조정의 끝을 한번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오늘 오르고 있는 또 오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히토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히토류 섹터가 오르니까 왜 오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답은 하나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추가 규제와 관세에 대한 두 가지 카드를 내밀자 중국의 히토류 맞대응 보복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저희가 좀 봐도 되는 테마인 건지 아니면 좀 저희가 들어가기엔 어려운 테마인 건지 궁금해요. 봐도 되는 테마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전략 관련해서 이런 테마성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4848이라고 제가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미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뉴스권이 있거나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유니온, 티플렉스 아니면 사마전자, 페라이트 코어 관련주들까지도 상한가 들어가서 장 초반 갭상승한 이후에 좀 눌리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눌리면은 그러면은 종가 이후에 봐도 늦지는 않다는 거예요. 재료성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나 희귀 작물, 광물 자원에 대해서 보복성을 항상 만들었었던 뉴스가 있었던
있었던 만큼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악재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항상 움직여주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말일 달에 T플렉스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공략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휘토류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던 대체 쪽이 바로 페라이트 코어 쪽인데, 페라이트 코어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셔야 됩니까? 테슬라 생각나셔야죠. 또 테슬라의 연관성도 있는 만큼 삼화전자가 지금 장중에 18에서 19%가량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코어로 과거에 정말 상승분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 보시면은 딱 장기 이동 평균선 자리 맞고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오늘 중에 강하게 이렇게 시가 내지는 3,800원과 같은 장기 저항대들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당연스럽게도 오늘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눌리고 주가 진정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1월 말일이고 이제 앞으로 12월입니다. 트럼프는 언제 온다? 1월 20일입니다. 1월 달에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눌린 구간 충분히 상정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맞춰가자. 그리고 히토류 페라이트 코어 관련주들 한번 보실 텐데 T플렉스도 한번 볼게요. 네. T플렉스 유니언 지금 보시면 T플렉스 어떻습니까? 음봉 전환했어요. 음봉 전환했어요. 12% 올라가던 종목이 지금 3%까지 9%를 그냥 바로 밀어버리잖아요. 오늘 근데 빠지고 있는 자리 보시면서 300일 이동평균선 이런 의미 있는 지지대들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걸까요? 한 번 더 기회는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4848 전략. 올라왔다고 지금은 쫓아가시면은 안 되고요.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료성 트레이딩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히토류 관련주들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했으니까 다음 타이밍을 한번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연초에 뭐 온디바이스 AI 얘기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눈을 떠보니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요. 12월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최근에는 증시 바닥론과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다 이런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12월은 11월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시작하면서 많이를 했다시피 경기 침체가 주요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주식시장에는 물론 최초의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을 만드는 게 일반론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를 2번 한 이후부터 나오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뷰로 바라보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실생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기가 당장에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신규 대출을 취급 안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내년 내지는 이 말일 구간의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12월 달의 전략을 굉장히 방어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이제 고가를 달리던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왔고 지금 고가 달리고 있는 건 방어주 조방원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이거죠. 근데 원전 쪽은 조금 바꿔도 돼요. 원자재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선, 방산은 지금 당장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올라가다 고가에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방어주들이 어떤 구간일까요?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이제 EU에서 무기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결의안 때문에라도 이 방산주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풍산이라는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풍산 보시면은 최근에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강하게 나왔어요. 방산주 시세가 끝났나요? 매출이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절대 안 끝납니다. 방산주들은 연간 데이터만 보셔도 단 1년조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꾸준하게 전 세계적으로 방산 비용은 증가해 왔습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았냐?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휴식할 뿐이지 최근에 다시 또 이스라엘이 휴전 중인 상황에서 또 총기를 발포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은 불씨가 한번 붙으면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전쟁 확대 내지는 전쟁이 휴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냉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지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구간에서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방어주, 조방원 관련주들 중에서 이런 방산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내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에 맞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나중에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단기 고가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못하고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조정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방원 종목들은 눌리면 눌릴 때마다 매수 기회다. 방어 성격을 띠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통신 3사도 있죠. 통신 3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 특히나 AI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통신 3사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중에서 KT 내지는 KT 그룹주들 가운데 좀 작은 KTCS나 IS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습니다. KT 보시면은 통신주들의 상승분이 최근에 뛰어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방어주 쪽으로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근데 방어주를 아직 못 탔다. 다음 방어주가 뭐가 있느냐 하시는 분들 이외의 섹터까지 하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임주를 하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방어주 성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게임주냐? 경기가 안 좋아도 경기 둔감주가 바로 게임주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게임에 돈 안 쓸까요? 쓴 사람들은 씁니다. 상관없다. 신작만 잘 뽑히면 된다 하는 게 바로 게임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AI 섹터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소프트웨어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AI를 가장 빠르게 적용시키고 성장세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게임 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넥슨, 게임주, 방어주들까지 전반적 폭넓게 말씀드렸으니까 포트 예쁘게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낙폭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주셨던 우리의 주도주는 현재 정말 수익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전일 주셨던 방산주죠. 한일단주 오늘 8.1% 수익 내고 있는데요. 아니 방산주가 종전이 되더라도 무기는 계속 팔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AI가 투입되면서 함께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냉전이래 다음 이제 휴전을 한다고 해도 다음은 냉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실적 성장세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주들은 조정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한일단조 목표가 도달 아직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저렴한 방산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시계를 조금 더 좁혀서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 오늘의 탑픽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저희가 주도주로 피키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눌림 종목을 계속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눌림 종목을 오늘도 공략을 해볼 거고요.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들의 단기 기술 반등을 노려보겠습니다. 성장성 있는 쪽 가져왔고요. 저는 현재가 12,3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제약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직 10,000원을 올라가기 전에 소개시켜드리고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구간이면 충분하게 접근할 만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제약, CMO,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우리가 CMO와 CDMO 같은 경우에 전일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3일 제약도 함께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 달에 의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CMO와 CDMO 섹터들이 이 의결권이 넘어간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상황이고 당장에 바이든이 지금 지난 정부에서 행해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미는 모습이 있어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미뤄왔었던 섹터인 만큼 현재 의결이 넘어갈 확률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생산 공장, CMO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CMO 공장 같은 경우에 대만계 내지는 미국까지도 이미 많은 바이오 시밀러들과 컨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베트남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거는 관세주의 정책, 트럼프의 관세주의 정책에서 유일하게 회피하는 지역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많이 이미 눌린 상황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30%가량 많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단기 저항대인 14,4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단기 지지 구간, 이탈 구간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파헤쳐보는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오늘 탑픽으로 3일 제약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